오늘 귀한 전시회 자리에서 스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스님. 스님, 오늘의 작품을 봤는데 네. 스님께서 말없는 법문으로 작품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님, 이번에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전시회를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청주시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강재영이란 총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내 이제 서울함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100m짜리 한지를 이번에 공예 비엔날레에 특별전으로 좀 하겠다고 자꾸 그걸 사서, 그래서 뭐 하려면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도 그런 좋은 인연으로 네. 이렇게 또 대단하고 굉장한 전시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스님. 예. 저는 사실 스님을 만난 건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칠을 잘하시는 스님이 계시다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 공예하는 거, 도자기라든지 오칠, 종이뜨기, 글씨 쓰시고 하는 모든 그 행위 자체가 마치 농사꾼이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거를 가꾸고 꽃 피우고,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공예와 예술 세계관까지 확장해서 만드시잖아요.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어떤 그 높은 그 스님으로서의 그 경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늘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스님께서 하신 명명백백, 네. 이걸 이제 들으면서 저는 소산 스님의 성가기감 첫 구절에 네. 소소영령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본성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들이 주장자를 들어 보인다거나 또 그 세 번을 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그 대중들을 위해서 보여주고 들려줘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방편인데, 이번 스님께서 하신 이 작품들은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이제 작품이어서 이거는 그냥 작품의 완전한 파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 지금의 대중들에게 스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런 그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소소영령이라 하잖아요. 네. 소소영령 그대로거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소소영령한 거야. 그 어둡거나 캄캄한 게 아니고 소소영령하게 다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명령력 노당당이라 그래. 밝기는 영력하고 드러나기는 당당하다 이거라. 그럼 뭐 하나도 숨김이 없이 그대로 다 나타나가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물건을 찾는데 한 물건이 있는 것이 그게 소소영령한 것이거든. 그러면 그걸 갖다 모르니까 자꾸 이먹고 하잖아요. 이먹고. 그러면 여기에 요번에 이거 전시된 것은 이먹고에 대한 답입니다. 이먹고 할만 이거다 봐라 이거라. 그래서 명령령 노당당이라 하면 너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 그걸 해석해서 명명백백에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명명백백을 더 해석을 하려고 하면 뭐냐, 훤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라. 훤하게 밝게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라. 봐라 이 말이야. 훤하지 않느냐 이거라. 그래도 못 보느냐 이거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봐라 꽃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렇지.
뭐 손바닥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훤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래도 모르나 이 말이거든. 그 스님 작년에 네. 또 예술의 정당에서 또 전시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세간의 화제를 많이 모았는데 작년에 예술의 정당에서 보여주셨던 작품 세계와 또 올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보여주신 올해 작품의 세계가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스님? 그건 차이점이라는 것은 밥도 그렇잖아. 늘 먹는 밥이라도 끼끼마다 다르듯이 그것도 연장선인데 그때도 명명백백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때도 봐라 이거고 지금도 봐라 하는 거기라. 훤하지 않느냐 이거라 봐라 이거라. 그래서 명명백백이라. 저는 이번에 이 제목이 명명백백이어서 뭐 선내 이런 표현보다 명명백백 아주 밝고 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한마디가 뭐 그걸로 아주 충분하다 저는 뭐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그 명명백백 글씨 쓰실 때 갈필로 쓰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갈필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글씨를 그냥 보면 사람들이 글씨가 되게 이렇게 질감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글씨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맞는 글씨라고 생각하는데 그 갈필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갈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서예하는 사람들이 모필이거든. 예. 트럭모자 모필이잖아. 그런데 글씨 쓸 때 획이 쭉 갈라지고 쭉쭉 째지거든. 그걸 갖다 갈필을 하는데 원래는 칡뿌리로가 만드는 것이 갈필이라. 칡뿌리. 그래서 이제 이 섬유도 무명이니 무슨 명준이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제일 인간들이 직무를 제일 먼저 해가 옷을 해빈 것이 갈포라 그래. 갈포. 칡 그거는 섬유질이 많아요. 그래서 칡뿌리를 해가지고 콩콩 찌가지고 흔들어만 전분은 다 빠져보고 섬유질만 남아. 그걸 가지고 붓을 하는 것이 갈필이라. 큰 스님께서 주창하시는 게 선예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한 120점 정도 그렇게 선예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 전시회를 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다음에 많은 관심들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예라고 하는 명칭이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예라고 명칭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예라는 것은 원래 설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느끼게 되는 건데 굳이 설명을 하라면은 문인하라는 게 있거든. 문인하라는 게 그러면 왜 문인하냐. 문학을 많이 한 사람이 학문이 깊고 넓은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이 문인화라. 문인이 그린 것이 문인화라. 그러면 이제 그림 자체에서 문인화가 있는 게 아니고 문인이 그리기 때문에 문인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그 그림을 보고 거기서 문기가 있다는 걸 보고 알아야 되거든. 그래 실제 또 문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문인이 그려야 문인하는데 이제 선화라 하는 것도 역시 예술은 예술이로되 선사가 행하는 예술이 선예라고 볼 수 있어요. 선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도 다 선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을 예술로 나타내는 게라야 선예라 할 수 있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시절에는 이제 종교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세상에서 명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선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님께서 표현하시는 예술과 접목시키는 동아시아의 정신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외연이 제일 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쉽게 선이라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스님께서 그것을 형상적인 걸로 이렇게 드러내서 그 언어가 끊긴 대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정신은 일반 지금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래서 더 스님께서 하시는 작업들이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호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는 몰라도 이제 그 방편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거든. 뭐 말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노래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춤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학문 문장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이런 예술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도 있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스님께서 예술은 별거 없다. 무엇을 하든지 수행 정신, 수행의 정신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행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스님? 수행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그래 물으면 그건 수행은 일반적으로 그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수행 정신이 뭐냐 하면 되는 이거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인생살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생살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것이 수행하는 정신이라. 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아보자. 네. 예. 예수님들은 쉽게 말하면 그거라. 예. 소동파가 남종문인화의 시조인 왕유를 평가할 때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우리 종정리아의 예술을 보면 선예를 보면 이 선예 자체가 하나의 보이는 화두 같습니다, 스님. 예,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추상적인 것,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비형상적인 걸로 선이 멀어지는 거를 다시 잡아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스님 40년 동안 이제 쭉 작품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특별한 이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들어오면서 만리청천 운기오래 공산모인 수료하게 하는 그 황정견 시 중에 그 만리청천 운기오래 진공묘유를 뭐 표현하신 것 지난번 전시회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이 전시장 들어오면서 스님이 허공을 표현하려고 아닌가. 멀리 아주 큰 허공에 갖가지 꽃이 피고 나무도 생장하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집도 짓고 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허공 안에 우리가 다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지로 100m나 되는
그 작품을 다 그 감싸고 이 안에 사람들이 전시를 보는 이 감상이 허공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의도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소에 하던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무가 있고 유가 있는데 무 중에 유가 있고 유 중에 또 무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이 먹 한 점 이거 없잖아요. 이 공이라. 그 대비적으로 저거 색이라. 공과 색을 대비한 거고. 이것도 그림 한 점 없잖아요. 그럼 무라. 무 중에 유가 있거든. 그래서 무 중에 유가 있고 유 중에 무가 있고 공 중에 색이 있고 색 중에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한 물건이 어디에 있노 이 먹고 가면 이거다 하는 걸 갖다 보이는 거고 또 달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저기 있다 하는 거고 이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한 물건 찾는 나침판이고 강을 건너는 배라 그거로 보면 돼 이게 이번 전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 텅 빈 하얀 한지는 공을 상징하고 스님 뒤에 펼쳐진 저 형형 색깔의 그림은 색을 뜻하고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스님, 그 얼마 전에 스님께서 여기에 그림 한 점이 없지만 그림이 꽉 차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또 화제가 되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가르침하고 서로 상통하는 겁니까, 스님? 그거는 상관을 시기만 언제든지 상통하는 거고 고금이 없잖아요 말이에요. 옛날에 했는 말이나 지금 했는 말이나 몇천 년 후에 하는 말이나 진리가 같으면 통하는 거라. 다 같은 거라. 사실은 우리 전통적으로 한지는 그 작게 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금 한지로 작업한 게 100m거든요. 이런 한지는 그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고 누구도 했다고 하는 뭐 기록도 없는 것 같은데 이 100m 되는 이 한지 만들기도 어려웠을 건데 이렇게 그 큰 한지를 한 장에 만드신 의도는 있으십니까? 어떻게? 크게 의도를 할 것보다도 그거는 공정인데 예. 이제 이거는 한지는 한지지만은 전통 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현대 한지라 따지고 보면 이제 딱껍질로 가지고 딱껍질 섬유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한지라 하지 이것은 전통적인 한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현대적인 거라. 그런 현대가 아니면은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옛날에는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은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지금 되지 옛날 같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00m 되는 공간에 틀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시의 이름이 명명백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지가 100m라고 해서 100m에서 백백이라고 했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속에는 그림 한 점 없지만은 이 속에는 그림이 꽉 찬 거라. 꽉 찼고 또 이게 이제 딱껍질 섬유질이거든. 그러면 이거 딱껍질을 종이 뜨기 위해서는 삶아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자잘한 거 숫자로 치면 항아사수와 항아사수. 같은 예.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 예. 그것이 다 뭉치가지고 한 장이 됐거든. 하나가 됐거든. 그래서 일찍일다 다지길이지. 예. 예. 그리고 이제 일미진용 함시방이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 가운데 많은 것이 들어있고 많은 것도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라.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 아, 이 안에 화엄 사상이 펼쳐졌네요, 스님. 화엄 사상이 펼쳐가 있지. 예. 그 화엄 사상만 펼쳐지가 아니라 그는 분리해서 화엄 사상이지 예. 일체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아, 이 안에 일체법이 다 있었군요. 더 있지요. 그러면 왜 일체법이 다 들어있냐면 일체 유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니까 이거 다 들어있다니까. 아, 일체 유심조 모든 그래서- 게 다 마음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만법 기일이라 하잖아요. 예. 만법이 하나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하나가 되고 하나에서 많은 숫자가 나오고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뭐 법성계 같은 거 할 때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스님께서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펼치고 계시는 거군요, 스님. 남이 그렇다 하면 그런 기고 나는 그냥 해본 거라. 그렇게 보면 그런 거고. 예. 예, 스님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거고. 하는 대로 해보는 거. 예. 너무 놀랍습니다, 스님.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 그 논어에 보면 회사우소라고 그림 그리는 일은 바탕을 정비하고 하얗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힘이라면 희게 한 거라면 스님은 완성을 드러내는 현시로서 지금 하얗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선적인 가치를 스님께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이해들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스님께서는 명명백백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게 그렇게 명명백백하지는 않거든요. 회사우소라는 말도 그래요. 회사우소는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림을 다 그렸다 하면은 백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백지에서 이미 어지러는 난 거라. 그러면 다음에 또 그리려면 그대로는 못 그리잖아요. 또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맛으로는 산남신강고 오미가 있는데 오미 중에서 단맛은 어떤 맛이든지 받아줘요. 네. 단맛이 있으면 짜은 게 들어오면 짧게 나타나고 매운 게 들어오면 맵게 나타나고 다 들어오는 걸 다 수용해가 그대로 다 해주거든. 백수체 감수하라. 정황적백 오색이 있다 하면은 흰색은 어떤 색이든지 받아줘. 흰색에다가 검은색 들어오면 검게 나타나고 붉은 거 들어오면 붉은 게 나타나고 만약 흰 바탕이 아니고 검은 바탕에 붉은 게 들어왔다 하자 이거라. 그 붉은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게 되는 거라. 그래서 흰 바탕은 그래서 힐백자도 쓰지만은 힐소자도 써요. 힐소자. 네. 힐소자는 힐소이기도 하고 본래소자이기도 해. 본바탕이다 이 말이야. 봄바탕. 예. 그래서 흰색은 본바탕색이라. 우리가 희게 보여서 그렇지 본바탕이라. 빈 캔버스가 아니고 그 수많은 미립자의 그 한지 펄프가 들어있는 거대한 한 장의 종이를 마주하면 사실 그 따뜻함도 느끼고 얘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호기심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그 본성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마음을 지녔는데 사실 아무것도 장식하거나 꾸미지 않은 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우리의 깨끗한 본성과 그 정말 밝고 하얀 그런 그 인간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사찰에는 한지를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부처님도 한지로 그 조성한 부처님도 계시기도 하고, 특별히 스님께서 한지에 진짜 진심이시잖아요. 한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한지는 아까 그 온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종이가 불국사에서 나온 무고정강 대다라니 경이거든. 그게 한지거든. 그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단다. 종이 중에서. 예. 한지라는 거는 사용처가 많아. 문종이도 하고 말이 그 뭐 장판도 만들고 뭐 온갖 다 사용을 많이 했는데 특히 사찰에서 자고 이래로 거진 사찰에서 다 종이를 떴어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만 하더라도 아주 지금 박물관 있는 자리에 옛날에 한지 공장이 있었어. 이제 이조 시대에, 이조 말에, 이조 시대에 내도록 억불 정책을 했는데, 이조 말에 와서 억불이 극에 달할 때라. 그럴 때, 이거 저를 갖다가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한지를 공출로 바치거든요. 그러면 통도사가 한지 공출로 인해 가지고 폐사될 정도까지 됐어요. 너무 분량을 많이 먹여가지고 그 전 성녀들이 다 한지 뜨는데 그거 다 투입돼도 그 양을 다 못 맞추는 거라. 근근히 해가 양을 맞춰 놓으면 관청에 가져가면 먹으라고 찍어가 불량품을 먹여보는 거라. 불량품 먹어 또 가오라 하는 거라. 이래서 도저히 스님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부역도 많이 시키고 종이 공출도 많이 시키고 너무 과하게 시켜가지고 그래서 폐사될 위기까지 가는 거라. 그런데 이제 덕암 해경심이라는 스님이 종이 공출을 갖다가 이제 면제받도록 조정에다가 해가지고 종이 공출을 갖다 지역 혁파라 그래요. 예. 지역을 혁파한다. 예. 그 지역 혁파 비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종이 공출을 안 하게 됐어. 안 하게 돼가지고 통도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라. 통도사가요? 예, 아유, 절에서 고생을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 예. 조선 후기 문집 간행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보학이라고 족보 이런 거 간행 때문에 종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거를 전부 절에서 다 당했어. 절에서 다 만들고. 예. 참. 옛날 스님들은 참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 어른 스님들 덕분에 저희 후학들이 이렇게 지금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그래서 나도 이제 한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그 종이 공출 때문에 폐사될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땅나무가 원수라. 당나무가 원수예요. 당나무가. 그래서 통도사 일대에 땅나무 한 포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수라서요. 예, 뿌리를 다 캐가 불 다 떼쁘고 그런 데인데 나는 또 종이를 좀 떠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3년간 전통 한지를 떴어.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엄두가 난 거지. 예. 전혀 종이에 대한 조회가 없으면은 이걸 해볼 엄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지. 내가 3년간 전통 한지를 떴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연구가 나온 거라. 예. 그래가 이거 뜬 거지. 안 그러면 못 뜨지. 지금 이거 100m짜리 만드실 때 어느 정도를 만들고 붙여가는 작업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뜨면서 이렇게 말면서 하나로 뜨시는 거예요? 전체 하나를 떠야 되지. 그걸 붙일 수가 있나 이거. 아니 근데 100m짜리를 어떻게 하나로
또요? 종이를 뜬다 하면 예. 이래가 뜨는 줄 알잖아요. 그거는 전통이고 예. 내가 현대력 했잖아요. 예. 수조를 100m짜리를 만들어. 100m짜리를요? 그 수영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길이가 100m고 100m. 폭은 이제 3m라. 그 높이는 물 높이는 이렇게밖에 안 돼. 그걸 수영은 못하지. 그 요새는 이제 하판이 나오고 뭐 갓바도 나오고 비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수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라. 100m짜리를. 100m짜리를. 그렇게 이 발 대신으로 망을 깔고 그걸 이제 저 딱죽이라는 거 있거든. 그걸 갖다 이제 풀어가지고 100m짜리를 착 골고루 풀어가지고 물을 빼는 장치를 하는 거라. 예. 그래 똑같이 해가 물로 쫙 빼쁘고 마르잖아. 마르면 걷으면 돼. 요즘에는 이제 한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영국에서도 뭐 한국 한지를 루브르 박물관 뭐 이런 데서도 한국 한지를 좀 선호하고 또 뭐 성경책 만드는데도 한국 한지를 선호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한지에 관심이 또 많은 그런 시대인데 한국에 만드는 한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선생님. 이제 한지는 이제 딱나무 껍질 섬유 그게 제일 질기요. 굉장히 질기다고. 예. 그래서 이제 한지가 좋은데 이제 동남아에도 한지가 나오거든. 딱히 나오는 그런 예. 기후 관계로 우짜라는 거라 빨리 자라고 해가 좀 이 땅나무 껍질이 질이 좀 물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사계절이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기후 풍토에 따라서 한국의 딱나무 껍질이 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질이 좋은 데다가 또 뜨는 방식도 제일 좋아요. 좋기 때문에 한지가 세계 어느 나라의 종이보다 우리 한지가 질이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책을 봤는데 이 한지를 만들게 된 게 그 예전에 전시에서 그 고려 때에 그 사경했던 그런 사경했던 종이 감지를 이거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그 종이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또 염색도 배우시고 그러셨다 그랬는데 요즘에 저희 이제 뭐 후배들에게 어떻게 한국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또 그런 전통들을 어떻게 이었으면 좋겠는가 말씀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보다도 지금 이제 출가하는 사람 성녀 자체가 적잖아요. 예. 그러기에 그런 일할 인력이 안 나온다고 보지 나는. 앞으로 절 지킬 스님들도 예. 좀 어려운데
그런 일 할 사람이 나오겠나. 그래서 뭐 말하기 좋은 말로 후학들에게 뭐 어쩌고 하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로서 그 하지 뭐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는 못해. 스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재료로 많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특히 오랫동안 옷을 많이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옷이라는 이제 그 물질인데 옷이라는 물질이 그 공예나 예술 활동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물질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옷이라는 물질이 가장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옷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은 부패가 잘 안 되고 또 점력이 강하고 뭐 장점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그 옷을 가지고 칠하는 거나 여기도 지금 칠 작품이 있는데 칠하는 거나 먹는 거는 봤는데 사실은 염색할 때 옷을 쓰는 거는 제가 못 봤었거든요. 제가 스님 그 하시는 거에서 처음 봤는데 염색에 옷이 들어가면 뭐 발색이나 이런 데서 뭔가 변화들이 있나요? 발색이 좋지요. 옷이 들어가면 이렇게 좀 살아나는 힘이 있어요? 퇴색도 안 되고 종이에나 천이나 나무에나 어디든지 다 들어붙어 다 같아요. 옷은 돌에도 붙고 쇠에도 붙고 나무에도 붙고 다 붙어요. 아, 어디든요. 이제 유리에만 안 붙어. 유리에는 붙었다가 들고 일하는 거라. 마르마. 그 접착력이 아주 좋아요. 아, 접착력이 좋고요. 예. 다른 물질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옷이라는 물질이 좋은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옷으로 된 그 그릇이 옷이란 그릇이 낭낭시대 저 창원에 거기에 다호리 고분에서 출토된 그 오칠로 된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낭낭시대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옷이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특히 옷은 옷을 하나의 오칠 문화라고 가정 그 이름을 지을 때 오칠 문화는 100% 불교 문화입니다. 불교 문화요. 예. 그래서 이제 불교 문화를 너무 지금 잘 몰라 그렇지 왜 그러냐? 옷이라는 그 재료가 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황실이나 이런 일반 사람은 잘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옷을 쓴 유물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데가 사찰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사용을 많이 했다는 한 곳이 사찰이라. 왜 그러냐면은 옷은 우리 절에 법당에 부처님 모시는 수미단이라든지 전부 다 오칠을 했거든요. 오칠하고 또 주장자도 오칠하고 전부 오칠인데 특히 스님들 바로 목바로에 다 오칠했거든요. 그러면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나 전국의 스님들 숫자가 얼마냐 이거라. 스님마다 바로 한 불씩은 다 있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우리 역사에 옷을 사용한 것은 100분지 90%는 절에서 사용한 거라. 불교 문화군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불교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옷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문화고 불교계에서 많이 쓰던 그건데 지금 너무 사라져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도 바깥에 사람에게 우리가 주문해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다. 이래서
대한민국 사찰 내에 칠방을 가 있는 데는 통도사 서운함밖에 없어요. 예. 칠방을 가지고 있어요. 서운함에서요. 예, 서운함에 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성가의 다른 스님들도 이걸 좀 누가 할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오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예. 당신이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뜻으로도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예. 예, 그게 좀 안타까워요. 마치 외도지시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할 정도니까 좀 안타깝는 거라. 불교 문화를 계승하는 예. 건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네요. 못 알아주지. 예. 이제는 많이 알아줄 것 같습니다, 스님.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못 알아줘. 제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스님. 제가. 아니 불교가 요즘 들어서 산사음악회나 뭐 문화축전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면 불교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시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화력이 없으면, 그리고 불교만의 색깔을 낼 수 없으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게 오래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작업들이 불교를 바로 세우는 오늘날 사실은 불교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천병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실천적인 선지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 나는 뭐 그런 생각까지 안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불교 문화가 불교뿐 아니라 민족도 그래. 민족의 문화가 중요한 거라. 문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조시대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 이가, 나라가 없었다 이가. 그러면 일본 사람이라,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 그 군대에 가면은 일본군으로 가지 조선군으로 가는 거 없거든.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화가 살아 있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라. 문화가 없으면은 회복 자체가 안 돼요. 나라를 뺏겨도 문화가 있으면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민족 문화가 있잖아요. 민족 문화가 있으니까 나라를 뺏겼더라도 언젠가는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불교도 불교 문화를 가야 있어요. 맞습니다. 문화가 중요한 거라고. 예. 뭐 옛날에도 불교에서 범난이 있어가지고 뭐 멸불 작전을 한 그런 때도 있잖아요. 중국의 산무 일종의 범난, 불교를 갖다 완전히 없앨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 그렇지만은 문화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라. 예. 그게 시 한 가지야, 시. 감이 다 물러 빠져도 감씨가 있으니까 그 땅에서 새로 또 감나무가 나듯이 문화라는 게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래서 불교 문화 예술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앞으로 중시 여기고 많이 부흥시켜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특히 불교 국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그 기운으로 느끼는 것들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어려운 전시지 않을까? 잘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그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이 생겼죠. 아, 통하는구나. 아니 선진국 하면 흔히 사람들이 경제력만 높으면 선진국이 되고 뭐 대국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님 말씀대로 문화력이 없으면 그거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강대국, 아니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 정도로만 보지. 그래서 각 문화권에서 주도하는 나라들은 특징적인 문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세다고 해서 징기스칸의 몽골이 대단하다라고 평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알렉산더나 로마나
아니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그게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불교 문화를 바로 세우고 한국 정신을 고취시키는 거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 과제로서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선과 분리시켜서 예술적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님께서 그 선예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과 예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화동원처럼 선과 예술은 한 가지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경청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그래. 예술을 하면 지금 예술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녀잖아요. 예. 성녀는 성녀다운 그 공부가 있잖아요. 예. 그걸 먼저 하고 예술로 해야 선녀가 되지. 처음부터 예술만 하면 선녀가 될 수가 있겠나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화를 배운다 이거거든. 선화를 어떻게 배우냐? 선사가 해야 선화가 되는데 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선화 배운다고 그게 안 되는 게거든요. 스님 뒤에 있는 저 화려한 색깔의 작품이 스님 이게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물감을 뿌려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들었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님.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려 하면 붓으로 쓰잖아요. 그 나는 물 흐르듯 바람 불듯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물 흐르듯 바람 불듯. 그럼 바람 불면 이제 나무도 흔들리고 이렇게 하잖아. 물도 흐르면 이렇게 흐르잖아. 그래서 이제 물 흐름과 바람 부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라. 바람이 그림을 그려주고 물결이 그림을 그려주고. 원래 이제 그림이나 글씨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점 하나부터 시작입니다. 점이 점점 찍어가 연결하면 선이 되거든. 점에서 선이고 선에서 이제 구도가 되고 구도가 다 되고 나면 이제 채색을 입히는 것은 옷 입히는 거고 점만 찍고 선만 긋는 것은 빼대만 있는 거고 그 살을 갖다 붙이는 거고 그림 그런 거지 뭐. 전시회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명명백배, 그다음에 공즉시세, 그다음에 별들의 향연이라고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별들의 향연이 또 궁금합니다. 별들의 향연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들의 향연은 이제 우주를 말하는 거거든. 우주요. 우주는 별이 있는 데만 우주가 아니고 여도 우주라. 우주는 전체가 다 우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그것만 뭐 우주인 줄 아는데 그 여기가 우주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공이라 하잖아. 허공. 예. 하늘이라 하잖아. 그럼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이라 하는 거라. 우리 있는데 여도 하늘이라. 그렇죠. 우주하면 우리는 하늘을 보는데 그냥 이 통째 다 우주네요. 통째 우주고 통째 하늘이라니까. 예. 이 비가 있잖아. 이거 다 하늘이라. 우리도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거라. 예.
스님, 그리고 작품으로는 지금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 저 오칠 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들, 스님께서 그 늘상 말씀하시는 바닥에 이렇게 우주가 펼쳐진 것 같다, 지금 그 작품이 있잖아요. 지금 3점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맨 처음에 생각해서 만드신 의도가 있을까요? 그 우주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 좀 그거는 이제 구현해서. 한 개만 해도 우주고 세 개만 해도 우주인데 이제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직사각형이라. 예, 예. 그러면 이 공간 배치라는 게 있거든.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간비를 살리느냐 그게 있거든. 그러면 이제 세 개를 저쪽에 놓고 한 개를 이제 놓고 이러면 이 구도, 이 그림 그리면 구도가 있잖아요. 구도상으로 이게 딱 하니 맞는 거라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천지인 삼재를 말할 수도 있고 뭐 온갖 갖다 붙이면 다 돼. 아, 갖다 붙여. 선생님, 욕개, 새개, 무새개 갖다 붙여도 갖다 많이 붙이면 되나요? 돼요. 야, 삼보야. 불법승 선보도 되고요. 그것도 갖다 대고 아침, 점심, 저녁. 갖다 붙이면 다 돼.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그 작품을 보면은 진짜 아주 심오한 그 우주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물질로 표현한 공예의 어떤 공예라는 그 대상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표현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투영해서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도 느끼고 또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 지구, 우주까지도 상상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만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늘 스님께서는 이제 우주를 늘 생각하시니까 전체를 살피는 그런 이제 작품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스님의 그 이 품이 우주를 품는 그런 품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스님들이나 뭐 또 출가한 지 뭐 1, 2년도 안 돼가지고 선례한다고 하면 이게 또 좀 안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첫째 나이가 있지, 또 연륜이 있지, 또 저래서 내 뭐 생활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술로 하면은 선례를 해도 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선이 먼저잖아요. 내가 중도로서 먼저 했지 뭐 예술 먼저 했나 돼. 그러니까 이 성녀로서 하니까 선례가 되는 거라. 내가 뭐 나는 그래도 온갖 내가 절집에 들어가지고 뭐 강원을 안 다녔나 선방을 안 다녔나 뭐 할 거 다 하고 다 했잖아. 내가 다 하고 이 나이까지 좀 살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면 예술을 하면 선례가 되는 거라고. 안 그렇겠노? 스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은 딱 뭐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술이 뭐다가 있나? 예. 생활의 발자취라. 생활의 발자취. 말씀이 예술입니다, 스님. 금강경에 그 법회인유본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중에 나가서 탁발하고 돌아와서 앉는 그 장면이 사실은 부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듯이 이제 큰 스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모든 지금 작품이며 또 이 사시는 삶이 다 이제 그렇게 가르침이고 또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기창의 화환에 보면 남북종론이라 그래가지고 남돈 북점, 선에 남돈 북점이 있듯이 그림에도 남돈 북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들은 조금 떨어지는 그림들이고 그 내면에 있는 정신을 형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림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남도내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천하시는 게 스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일상과 예술이 유리되지 않는 삶 자체가 그대로 선이고 예술인 상태가 이미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엄수 하면 성독하고 우엄수 하면 성유락 하잖아요. 그 소가 물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소가 무나 뱀이 무나 같은 물이라. 근데 소가 먹기 때문에 우유고 뱀이 먹기 때문에 독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냐 이거라. 그래서 선사라야 선화가 나오는 거라. 예. 선사가 아닌데 선화가 나오나. 이판과 사판이 있다고 보면은 사판 이사모예가 돼야 되거든. 이판도 할 수 있고 사판도 할 수 있고. 이판은 사판을 모르고 사판은 이판을 모른다 이거라. 못한다 이거라. 그러면 그게 부족한 거거든. 그러면 이판도 할 수 있고 사판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사모예다 이거거든. 이판을 하려면 이판하고 사판을 하려면 사판하고 걸림이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라. 그럴 때 이제 이사가 둘이 아니다 이거라. 또 말보다 사실은 이 작품이 말하는 것 같고 또 그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스님의 이제 큰 마음을 다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또 저희들에게 법문을 해주실지 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도 한 말씀 저희들에게 말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하는 일은 내가 예정이 없습니다. 예정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라 그러면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면서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길을 개척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뒤로 뒷걸음질 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하겠다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뒷걸음질밖에 없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스님을 뵙기로는 뭐 예술을 떠나서 이미 스님 그대로가 선예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뭐 스님을 오래 모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배운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스님.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는 시조 하시는 것도 봤었고, 그 다음에 서예 글씨 쓰시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감지 하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염색하시는 거, 오칠 하시는 거, 도자 대장경 하시는 거, 이런 걸 여러 면을 뵀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진짜 한국 불교를 위해서 꼭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있을까요?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꼭 한 분야를 가지고 요것만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교 문화 예술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 스님 오늘 작품의 이 전시회 주제가 명명백백인데 이렇게 저희들 마음이 좀 환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덕담의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그 덕담이라고 하는 제목을 내놓으니까 내가 말이 나오다가 더 가뿐다. 예, 뭐 화나지 않습니까, 스님? 그런데 예. 나는 아직까지 굉장히 젊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뭐 노스님 이렇게 나를 하다. 그런데 굉장히 젊었다고 생각하고 젊기 때문에 연부역강이라 나이도 많고 힘도 세다 이거라. 나이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걸어가겠다 하는 그 말만 안 하겠어. 남 보고 뭐 걸어가라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 않고 나는 막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걸어가겠다 그거라.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예 일치. 참선과 예술은 둘이 아니다. 참선과 예술은 하나와 같다라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 많은 분들이 직접 눈으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일생 동안 수행자로 사셨던 이제 선사시잖아요. 이 선사의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구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 선사가 당신의 말을 표현한 것이 바로 명명백백이고 또 이 작품이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시는 것만 갖고도 부처님의 가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본래적인 진짜 명명백백한 그 본성에서 가지고 있는 진상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경지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